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된 뒤 처음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연설했습니다. 미국이 지도 국가로 돌아왔으며 동맹국과 함께 바이러스, 기후변화, 민주주의와 번영을 갖고 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연설에 독일에서의 미군 주둔, 중국, 러시아 이슈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107일 만에 다시 파리 기후조약에 가입했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 주민은 7일째 한파와 정전으로 고통받다가 이제는 먹을 물마저 공급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국내 이슈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텍사스 비상사태 이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회를 맞았으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중국과 유럽의 힘을 빼앗길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했습니다.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배고픈 때 텍사스주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따뜻한 칸쿤으로 떠났다 돌아왔지만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저 바이오엔텍 백신을 일반 냉동고에 보관해도 괜찮다고 파이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국인 접종 이전에 외국의 백신 기부는 안 한다는 입장이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제조 공장을 방문합니다. 암으로 숨진 터크쇼 진행자 러쉬 림보가 미국 사회에 끼친 좋고 나쁜 영향에 관한 칼럼이 눈에 띕니다. 재산의 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The Giving Pledge를 한 한국인 첫 서약자가 나오자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나이가 많다, 어떠한 극박함 같은 것이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타임테이블을 보면은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약 1분 전부터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나와서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브리핑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직전에 불과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연설을 끝냈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전행정부 같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했으면 그것이 또 주목을 받아야지 되고 하니까 계속 연설 자체도 길게 할 뿐더러 절대로 이 타이밍에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는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무척 속도와 스케줄, 진행 같은 것이 빠르고 동시에 여러 가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네요. 그런데 20여 분 남짓 한 연설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했는데 키워드를 정리를 하라면 저도 이제 다시 들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났는데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이고 동맹국과 일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슈가 들어갔고 중국, 러시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맨 연설 시작과 끝날 때 강조한 것은 미국이 돌아왔다. 지난 4년이 아니라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merica is back. The Transatlantic Alliance is back. And we are not looking backward. We are looking forward together. It comes down to this. The Transatlantic Alliance is a strong foundation, the strong foundation on which our collective security. 네,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미국과 그 유럽과의 동맹이 그 기반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하죠. 20세기에 이미 단단해진 기반이 21세기에 더욱더 이 동맹을 강화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새로운 20세기와는 다른 공동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만을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이 이제 G7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영국이 주도를 해서 시작이 되고 그 각 나라가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도자의 건강 문제도 염려가 되고 전부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를 했고 도전은 21세기와 달라서 본인이 상원의원을 할 때 부통령이었을 때와 대통령인 지금은 다르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경쟁만을 해서도 안 되고 동맹과 무조건 동맹이라고 함께 일해서야지만 일하는 것만도 아니며 굉장히 그 파트너로서 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그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해야지 된다. 그런데 나토를 지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부 반대 방향으로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 나가는 거죠. 지금 나토라는 것이 한 국가가 공격당하면 모든 국가가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같이 동맹이잖아요. 연맹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토가 창설이 되고 나서 어느 국가가 공격을 당했을 때 모든 국가가 공격당한 것처럼 처음으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덕이라고 할까요? 그 약속이 지켜진 게 미국이라는 거죠. 9.12 사태 이후에 유럽의 국가들도 마치 자신들의 국가가 공격을 당한 것처럼 미국이 9.12 사태 이후에 알카이다와 싸우기 위해서 어떠한 그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하고 할 때 유럽에서 전부 군대를 보내줬다는 얘기죠. 컨설팅도 함께 해주고 정보도 공유했고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나토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아이시스로 알카이다가 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변하고 나서 지금 아이시스와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푼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을 했었던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미군을 철군한다고 했잖아요. 독일에서 미군 철군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미군을 철군한다는 것은 유럽에 이제 여러 그 미군이 역할을 할 때 독일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그 전초지이기도 하지만 본부처럼 하기 때문에 항공시설 같은 것에 굉장히 미군이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기력해진다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독일에서 미군 철군 안 한다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중국은 뭐 유럽과 상관이 없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가 중국과 협조도 하고 실크로드 이것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히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도 중국과 협조를 함으로써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잘 조절을 해야지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경쟁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도 국제법에 국제 룰에 따라야지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Competition must not lock out cooperation on issues that affect us all. For example, we must cooperate if we're going to defeat COVID-19 everywhere. My first presidential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focused on 마찬가지로 그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경제기라든가 어떤 그 적대감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협조해야지 될 것은 협조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민주주의에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better prevent and prepare for the next pandemic. 그러면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United States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팬데믹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러시아가 자국민을 위협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있어서 위협이 되면서 러시아의 부패 문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다시 민주주의. 지금 중국이나 그 러시아는 그 민주주의로 여러 가지를 집행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유럽이 그런 나라와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지만 기후변화라든가 핵확산 그 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나 그런 나라의 국민에 대한 처우, 세계에 대한 처우 같은 것이 민주적인 것이 아닐 때는 함께 우리가 거기에는 그 대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democracy functions and works, and together there's nothing we can't do. So let's get working. Thank you all very much. 네, 같이 함께 이 민주주의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하면서도 마지막에 미국이 돌아왔단 말을 합니다. America's back. So let's get together and demonstrate to our great-great-grandchildren when they read about us that democracy functions and works. 네, great 세 번 얘기를 했던가요? 그 아이들이 지금의 이 역사를 생각할 때 정말 그 부끄럽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일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입니다. 미국이 107일 만에 탈퇴했었던 파리 기후 조약에 다시 가입을 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미국이 가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오바마 시절이었었고요. 세계의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막는다.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텍사스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에 탈퇴를 한다고 했고 공식적인 탈퇴는 선거 다음 날인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예정이 됐었던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다시 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세계 최대 경제 규모의 미국이 기후변화의 어떤 주범과도 같은 이산화탄소 그런 방출량 같은 것을 무시한다. 나모른 척하는 거. 우리는 이미 다 개발했으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정확한 타겟을 어느 정도로 발표를 할 것인지 이것도 유럽이 기다리고 있고요. 파리 기후조약 자체가 화씨로 지금 산업사회가 된 이후에 2.2도 세계 기온이 높아졌는데 섭씨로는 뭐 1도, 1.2도 정도 되네요. 파리 기후조약은 이 지구온난화를 맥시멈을 3.6도로 해야지 된다. 그 아래로 해야지 된다. 섭씨 2도 정도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섭씨 1.2도인데 그럼 0.8 남았잖아요.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은 대재앙을 겪고 만다 하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재앙의 일부가 지금 텍사스를 포함한 테네시 이런 미국의 14개 주의 한파와 폭설과 그로 인한 정전과 물도 지금 통 들고 가서 받아서 먹고 있어요. 정부에서 나눠주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가. 지금 미국에서 2000년 이후의 정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많이 되잖아요. 그 정전의 67%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담한 시도를 미국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도 얘기를 기후변화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기서도 완전히 반대죠. 화석 연료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쪽 지역의 뭐 웨스트 버지니아 광산촌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이겠지만 광부 로비가 엄청 심합니다. 석탄 업자들의 로비가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이제는 세계가 전부 다 저렇게
화석 연료를 쓰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미국만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화석 연료의 일단 그 오염 방출부터 2035년 말 정도까지는 없애겠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경제 활동은 하되 이산화탄소가 없는 것을 만들겠다. 오염 발생 두 번째잖아요. 중국에 이어서. 그래서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미국의 이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고, 세계의 화석 연료와 시멘트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방출이 2019년도에는 2009년 10년 전에 비해서 16%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한 2분 정도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이슈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없거나 재미없어 할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미국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서 앞으로 살아가시던지 이 문제, 기후변화, 또 오염물질 방출,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 3분 정도를 더 투자해 주세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 방출량을 목표치로, 파리 기후조약에서 목표치로 가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한 7.6% 정도, 굉장히 큰 비율이죠. 줄여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화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이코노미스트가 오늘 강조를 한 칼럼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의 여론은 기후변화에 조금씩 날이 갈수록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화석 연료 업계의 로비가 굉장히 파워풀하기는 하지만 공화당에 돈을 기부하는 사람도 이거 아니야. 우리가 겪어보니까 뭐 이거 좀 해야지 되겠어. 그리고 그 기부하는 사람은 또 왜 그러냐면요. 심지어는 자동차 회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게 강하게 눈을 부릅뜨고 이거 뭐야? 연료비 뭐 연비 높이지 마라. 가솔린당 그 갈 수 있는 자동차 그런 거리요. 그런데도 대통령 말 안 듣고 하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사의 그 이사진들이 이거 쫙 보니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산업도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그 어떠한 것을 정하지 않으면 투자가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추세가 이미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람과 태양 에너지의 비용이요. 코스트가 지금 한 지난 뭐 10년 전보다 70% 줄어들고 90% 줄어들고 태양 그 비용은 열 비용은 태양 에너지 비용은 9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싸졌어요.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스가 싸도 점점 이렇게 이런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돈 때문만도 아니에요. 깨끗한 에너지 하자는 것이 어떤 미국 주 반 이상이 캘리포니아 주가 선도를 하고 있고 깨끗한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가져가려는 목적인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지 되죠.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이 연구하기는 적어도 뭐 빨리 뭐 2조 5천억 달러 그러면 지금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달러보다도 많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것은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추진하려면 한 60표 정도는 필요합니다. 공화당 의원, 민주당 다 찬성한다고 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어떠한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려면 60명 정도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이런 곳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그러면은 그 60표 정도가 가능한데 지금 이걸 하지 못하면 미국이 중국에 또 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요. 태양열 또 태양열 그 패널 있잖아요. 이런 것 만드는데 지금 선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것, 원료 같은 것, 무슨 뭐 그 미네랄 같은 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나라의 광산, 석탄 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곳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 여기서 질 수 있고 유럽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는 굉장히 유럽은 아무튼 우선 이 인식 자체가 미국보다 그런 부분에 앞서가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져버린다 하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존 캐리라는
국무장관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후 대사로 지금 하고 파리 기후 조약에 가입을 했고 내일은 또 유엔이 주최하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관련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미국이 거기에서도 들어감으로 인해서 참석을 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필요 없어. 파리 기후 조약에서 탈퇴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화당 가운데서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공화당 대통령 가운데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이 했는데도 그 도쿄 그 기후 조약의 그 도쿄 기후 의정서라고 했던가요? 그 당시에는 이름 자체를 안 지켰잖아요. 공화당.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이 좋은 기회라는 거죠. 이거 안 하면 텍사스 정전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 세계에 좋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좋은 것이다. 이 점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KF94,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네, 지금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도 전부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외국 지도자들을 향한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겪고 있는 정전, 또 물 공급이 안 되는 이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테스트고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제 어제 다시 칸쿤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여러 가지 거짓말한 것도 드러나고요. 미리 기획했었던 여행이 아닌 겁니다. 텍사스 본인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추우니까 따뜻한 칸쿤으로 리츠칼튼 호텔, 비치프런트, 리츠칼튼 호텔로 피신했던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은 2024년도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최근에 주목받았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고요. 지금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네, 네 컴퓨터가 소리가 껐었는데 하도 예민하니까 이게 발전의 폐해? 너무 모든 것들이 예민해지고 또 발전하고 또 혁신하고 개혁하고 성과가 나오고 하니까 조금만 잘못 누르면 시리가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시리와 소리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7일째입니다. 지금 텍사스를 포함해서 날은 따뜻해지고 눈은 멈췄다고 하지만 아니 겨우 이제 전기가 좀 들어오니까 어떤 분들은 1시간 들어오고 몇 시간 나가고 몇 시간 들어오고 또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 나가고 했다고 이런 일은 처음 경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가 다른 주에서 꼬오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자체로 해결하겠다고 하고는 지금 하나가 망가지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망가진 것인데요. 이게 7일째입니다. 일주일째예요.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텍사스주는 우리는 연방 규제도 안 받고 규제 같은 거 하기 싫으니까 우리끼리 처리하겠어. 우리가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 하고는 무슨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도 문을 닫았어야지 됐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미국에서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 텍사스가 그랬는데도 또 전에 릭 페리라는 주지사를 지낸 사람은 이렇게 며칠쯤 정전되는 거 참아야지. 참고 우리는 그 독립적으로 해야지 돼라고 했는데 집이 영화라면 릭 페리 전 주지사가 그 영화의 집에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야지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연방 정부는 지금 발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 그런 형태로 이게 이제 대통령이 테스트를 받는 것인데 길어지면은 텍사스 주정부 왜냐하면 한 20년을 거기가 공화당이 해왔었던 주이니까요. 주정부의 주지사부터 다른 사람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크게는 대통령까지 가잖아요. 이제는 취임한 지도 한 달 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카시오 콜테스 민주당 의원이 뭐 며칠 사이에 10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달러 들고 텍사스주에 가서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 하는데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인종적으로 물론 텍사스의 인종이 소수 인종이 뭐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고통받고 있는 인종을 얼굴로 나와요. 거기에 다. 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전기 겨우 이제 좀 들어왔는가 싶었더니 1200만 명이니까 반이 조금 안 되죠. 역시 텍사스 주민들이 물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집은 물은 나오는데 물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파이프가 터져서 위에 그에서 그냥 줄줄줄줄줄줄 새요. 장마 때 한국에서 예전에 새면은 여기저기 양동이 이렇게 놨던 그런 것처럼 파이프니까 양동이를 다 놓을 수도 없어요. 줄줄줄줄 다 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겪고 있고 마켓에 가면은 물 하나도 없죠. 지금 뭐 연방 정부에서 나와서 한 통씩 물을 이렇게 호수에서부터 받아주기도 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하는 시니어도 있고 백신 지금 배급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이 상황에서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들어오고 할 때 텍사스의 주민의 여러 가지를 책임져야지 되는 사람이죠. 부자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피신해 있건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이제 다 따로 처리할 문제고요. 일반인들은 다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위에 2명밖에 없는 상원 의원은 그럴 때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도우라고 뽑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최대한을 최소한 빨리 받아와서 이 고통을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칸쿤으로 여행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바로 돌아왔는데 비난하니까 민주당이 너 사임해야지 된다 하고 이제 어떠한 텍사스주의 140 몇 군데의 라디오에서 30초짜리 광고도 나간답니다. 이것은 뭐 꼭 민주당이 만들었다 이렇다기보다도 크루즈 의원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전에 갈 때도 돌아올 때도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전부터 기획됐었던 그 여행이기 때문에 나도 아이들에게 뭐 딸이 둘이 있나 그래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어차피 아이들이 일주일 학교 휴교고 하니까 그러니까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인 게 다 들통이 났습니다. 세계에 다 들통났어요. 미국에 100명밖에 안 되는 연방의원 가운데 한 명이 가장 비상사태 때 이렇게 했다. 왜 그러냐면 몇 시간 전에 와이프가 그룹 그 텍스트 메시지인 전화로 딱 찍힌 게 다 있어요. 보니까 몇 시간 전에 그룹에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경기도 안 들어서 축구하는데 따뜻한 곳으로 피신 가자. 비치프런트 리츠칼튼 호텔로 멕시코의 칸쿤으로.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좌석도 확보가 됐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별로였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이 테드 크루즈의 뭐 하이딘가 그런데 이름이 또다시 이제 막 유인을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따뜻한 스토브도 있고 사람들이 해피해질 수 있잖아. 뭐 다 여기 모여라 하는 식이에요. 그렇게 구성을 해서 간 겁니다. 그랬더니 잡지 애틀란틱에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로도 말이야. 로마가 불탈 때 현을 키면서 했다고 하지만 네로는 숨어서 했잖아. 테드 크루즈는 비행기에 뭐 급히 구하니까 비즈니스석을 못 구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칸에 이코노미 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지역구 주민이 10명 이상이 숨졌는데 이 비상사태로 숨졌는데 본인은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면서
부정선거라고 부정선거가 아닌데 주장을 한다. 이런 많은 제가 뭐 여러 매체를 다 종합을 해서 심지어는 영국의 선까지 타블로이드 신문 선까지 종합을 해서 정통신문 가디언까지 다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랬다 하면서 아이들을 여기다가 아이들을 파냐 이러면서 자신의 와이프가 그렇게 기획할 때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좋은 아빠이고 싶다 하면서 눈물 짜는 얘기를 하면서 누가 속아? 그래서 그 와이프가 골드만삭스의 그 매니지먼트의 디렉터거든요.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309 하는 그런데 하는 거 해서 직행 비행기도 있다 하면서 가자고 해서 뭐 몇 팀이 같이 갔어요. 가족들이 뭐 같이 투자자들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갔습니다. 집에를 또 뉴욕 잡지 뉴욕의 기자가 또 가봤잖아요. 집 사진도 찍었어요. 주소는 안 보이게 사진 찍었는데 경비는 또 집에 경비원은 또 경비를 하라고 해놓고는 그런데 또 그 집에 또 강아지는 또 두고 왔어요. 스노우플레이크라고 강아지 이름이 또 눈송이에요. 하얀색인가 보죠. 그 강아지는 강아지는 영화의 집에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냐 해서 또 뉴욕 잡지 뉴욕에 기자가 물어봤다. 아, 내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강아지를 지금 내가 돌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도 안 돌보고 갔는데 뭐 강아지 돌보냐 뭐 이런 트위터의 글들 지금 수없이 많고 있고요. 그래서 집이 그 당시에 전기가 나갔긴 했는데 비행기 타고 나서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고 이웃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치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다 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집에 불 안 들어오고 물 안 나오면 다른 데로 좋은 환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직업이 문제인 거죠. 공직자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상원 의원이고 연방 상원 의원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상원 의원도 아닌 비토 오로케 전 텍사스주 출신의 정치인과 비교가 되는 거죠. 하루에 15만 명에게 전화를 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비행기 타면서부터 알았다. 실수라는 것을. 나중에는 이렇게 거짓말 해보고, 이게 미리 기획된 거라서 거짓말. 그리고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거짓말. 아이들 뭐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니까는 이제는 할 수 없이, 내가 타자마자 실수인 것 같았다 하면서, 가지 말았어야지 됐다. 계속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몰라요. 다들 비난하고 있는데. 그리고 원래부터 또 데려다 주려고만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쳐서 가방이 얼마나 컸는데요. 데려다 주려고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임하라 하는 건 나오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갈 때도 그 스태프들도 그렇게 같이 일하고 싶은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우리 상원 의원께서 지금 칸쿤으로 가시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휴스턴 경찰국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얄미우니까 확인해 준 것 같아요. 그랬었다고. 그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스텝이 경찰 좀 파견해 달라고. 아니 지금 주민들 다 뭐 죽은 사람도 있고 물도 공급 못 받고 전기도 공급 못 받는데 본인은 따뜻하게 피신하는데 그거 상원의원 납신다 길을 비켜라잖아요. 휴스턴 경찰국에서 경찰 보내줬대요. 올 때도 마찬가지로 올 때도 경찰 보내라 해서 경찰의 에스코트를 2명의 에스코트를 공항에서 받으면서 그렇게 나오는군요. 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해서 글쎄요. 이 일은 자신들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텍사스 유권자들이 잊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테드 크루즈 나오네요. 열심히 변명하고 있어요. 근데 얄밉죠. texas 주민 아닌 저도 얄미워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얄밉다고 말하냐. 저는 이상하게 불의를 보면 참 화가 나요. 이러다가 또 너도 위선자잖아 하는 게 또 뭐가 드러날까 봐 말하면서도 겁나네요. 인간이긴 하지만 이건 너무했어요.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 다 보는데 아니 거길 그렇게 비행기 타고 그렇게 가나요? 위선이라도 때로는 필요한데 위선조차도 없었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테드 크루즈가 인기는 없어요. 동료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없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도 하죠. 의사당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을 숨지게 하더라도 아무도 유죄라고 안 할지도 몰라. 뭐 이렇게 평소에도 얄밉게 군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니키 헤일리에 대해서 제가 어제 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제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글도 뭔가 자신이 그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을 잊어버려라. 그에게서 떠나야 된다.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지율 같은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확고하게 올라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게 데미지 컨트롤하는 그 기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잘한 것도 많다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리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시죠 하고 그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니키 에일리 전 유엔 대사가. 그랬더니 트럼프 said no.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 오늘 왜 이러죠? 아무래도 야단 좀 맞겠어요.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저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인데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중간은 없어요. 너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내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거 보니까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아니면 도잖아요. 좀 지나쳐서 그렇지 해서 say no 했다고 하고요. 35명의 경관들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과 관련해서 의사당 경관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뭔가 협조를 하거나 그랬다는 거죠. 특히 6명은 지금 체포됐잖아요. 용의자 선상에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뭐 폭도들이 들어와서 막 이거 바이든 인준하지 마라. 이러니까는 좋다고 같이 셀피 찍고 한 그런 사람을 포함을 해서요. 지금 250명 이상 기소가 됐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정말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속보 등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G7 정상회담 이제 시작되기 전에 거기에 맞춰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한 것인데 그 연설하는 도중에 미국이 20억 뭐였었죠? 그게 도스였는지 달러였는지 20억 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백신을 92개국에 일단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0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런 그 도스를 백신을 기부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먼저 접종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원론은.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아메리카 퍼스트, 다른 나라에 주긴 뭘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말이 다른 거죠. 우리 다른 나라도 같이 하겠다. 그러나 우리 국민 일단 접종부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40억 달러 부분을 하겠다고 기부 서약을 한 겁니다. 7월 달 이후가 되겠죠. 7월 달이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말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 백신이요. 세계 10개국이 전체 백신의 75%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백신의 75%를 10개국 부자 나라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150개국은 한 번 맞을 분량의 백신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그래도 잘 살고 의식도 있으니까 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5% 정도는 기부를 해야지 된다. 이게 조금 젊은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요. 오늘 그런 것들이 의논이 될 겁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대통령이 주도를 하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남는 백신을 기부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 챙기고. 이건 기본인데 그 기본을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하는가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백신 공장, 미시건주에 있는 백신 공장을 바이든 그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요. 파이저사가 파이저 바이오엔텍 백신이죠. 독일 작은 회사와 같이 한 일반 냉장고는 아니고요. 냉동고인데 그 냉동고도 지금 뭐 섭씨 마이너스 몇십 도잖아요. 마이너스 뭐 70도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반 냉동고에 보관해도 된다 해서 오늘 발표를 일단 했고 또 식품의약국과 공식적인 발표를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나중에 미국 사람들 맞고 나서 가난한 나라도 냉동고 정도는 있으니까 그쪽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 맞는 것만으로도 파이저하고 바이오 그 엔텍 것이 92% 효력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 보면은 18살이 아니라 처음에 맞고 나서 15일에서 28일 뒤가 되면은 85%는 그 감염을 막는다 하는 것 지금 나왔고요. 하나는 제가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다가 웹사이트로 보니까 베룬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같은 회사니까. 베룬이 이렇게 보도한 것을 보니까 김봉진 씨,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분이 그
와우겠죠. 우아 브라더스. 그리고 가장 큰 음식 배달 앱이요. 그 배달민족. 참 잘 졌어요, 이름. 딜리버리하는 배달하는 앱인데 배달민족 만들고 그 CEO잖아요. 그리고 이제 45살이신데 김봉진 씨. 그리고 독일의 배달 앱이 그 자신의 회사를 2019년도에 인수를 해서 지금 4조 8천억 원에 인수했네요. 43억 달러 정도. 그 지분 9.9% 정도는 소유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재산의 반을 기부를 하겠다. 반을 기부를 하는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딜 통해서냐면은 빌 게이츠 부부와 워렌 버핏이 같이 한 것이잖아요. 이 기빙 플레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부하겠다. 10년 전에 이 사람이 하던 회사가 직원이 20명이었대요. 그때 이 기사를 보고 나도 저러기를 통해서 기부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그 기빙 플레이지를 통해서 기부하는 사람의 자산은 적어도 10억 달러 이상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5억 달러 이상은 기부를 하겠다는 건데 기부를 하면은요 자신들에게 그 봉사하고 사랑을 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들이 오히려 보상을 받는 것 같아. 그리고 사업을 더 이래서 잘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동기도 갖게 되고요. 실제적인 이슈 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쓰이는가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예민해서 저도 살짝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패기 누난이 러쉬 림보라는 정말 논란이 많았던 정말 터크쇼 잘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미 숨졌잖아요. 좀 제대로 쓴 것 같은 칼럼이 있어서 한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보수에 이 정도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뜻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네.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러쉬 림보라는 사람이 30년 이상을 라디오에서 특히 보수의 터크쇼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그 패기 누난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리스트가 진보에서는 이 사람 이미 숨졌는데 때려 눕히기를 했고 부당하다. 숨진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보수는 마치 숭배하는 것처럼 했지만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가장 파워풀한 라디오로서 1930년대 라디오 처음 시작됐을 때 그 이후에 그냥 라디오의 형태를 바꿔서 3시간 동안이나 터크쇼를 일주일에 닷새를 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저 사람도 저런 생각을 하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자신의 시각과 다른 사람을 완전히 적으로 삼고 두드려 눕히면서 심지어는 대통령들도 본인과 시각이 다르면 더 이상 물 주지 않겠어 저 정치인에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점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역시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게 있네요. 아무튼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다는 형태로 대단한 커리어가 있고 컸지만 그의 레가시는 복합적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두 여성이요. 플로리다주에서 할머니처럼 차려입고 모자 쓰고 안경 쓰고 장갑 끼고 바이러스 첫 번째 맞았는데 두 번째 맞으러 갔다가 들켰답니다. 아니 이럴 수도 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you